안녕하세요. 저는 신우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30대 자영업을 하는 여자입니다. 보통은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를 많이 당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신우 시집살이를 당했었죠. 자격지심 많고 못됐고 상스럽기까지 했던 저희 신우. 저한테 늘 시댁에 잘하라고 모자란 저를 받아주었으니 늘 고마운 줄 알라고 했었는데 본인 역시 본인 시댁에 그렇게 잘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몹시 힘들게 했던 결국 본인도 똑같이 돌려받게 된 저희 신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늘 바쁘셨고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가족이라곤 아빠와 저 둘뿐인데 아빠도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셨기에 집에는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았죠. 제 어린 시절은 늘 외롭고 쓸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그 후 아는 친구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몽땅 투자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어리기도 했고 경험 미숙도 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르바이트하며 힘겹게 모은 돈 다 투자했지만 자영업의 쓴맛만 맛보며 문을 닫아야 했죠. 그 어느 회사의 영업소에 취업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직원은 저 혼자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남자 영업직원인 회사였는데요. 남직원들은 다 영업을 나가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주로 저만 있었죠. 점심비를 지원 안 해줘서 저는 주로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갖고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잘 갖고 왔던 게 토스트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밥보다는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었고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특히 좋아해서 자주 해먹었거든요. 저희 아빠도 많이 해드렸고요. 저희 아빠는 일하느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어봐도 제가 만드는 토스트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셨죠. 하여튼 점심에는 주로 책상에 앉아서 먹었는데요. 직원분들이 사무실 들어오면 하나씩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다고 웬만한 파는 곳보다 맛있다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소스도 혼합해서 써서 노하우도 있고 맛있게 잘 만들거든요.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장사하라면서 그러면 맨날 사 먹겠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다니던 영업소 지점이 없어지고 본사와 합쳐진다고 했어요. 본사는 저희 집에서도 거리가 상당했죠. 거기 있던 직원들 대개는 거리가 멀어져도 어쩔 수 없이 본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본사로 들어가지 않고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제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조금씩 생각은 했던 건데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서 칭찬 좀 들었다고 가게를 한다는 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번엔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시장 조사도 하고 레시피 연구도 열심히 했고 그 후 다시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5평 남짓한 가게였는데 위치에 비해서 가게세가 괜찮아서 마음에 더욱 들었습니다. 건물에는 소아과와 내과도 있고 제 가게 바로 옆에는 약국도 있었죠. 아이들도 토스트를 좋아하니까 소아과 방문하는 부모님들,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꽤 장사가 괜찮을 것 같았고요. 거기로 계약했고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이 좋아서인지 사람도 많았고 장사도 꽤 잘 돼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같은 건물 사장님들하고도 잘 지냈는데요. 특히 저희 토스트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의 약사님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 약사님은 저희 가게에서 토스트를 잘 사러 오셨고 저도 필요한 약이 있으면 늘 그 약국에 가서 물어보고 약을 샀죠. 나중에 더 친해져서 대화를 좀 해보니 그 약사님은 나이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 약사님은 동글동글 푸근한 인상이었고 친절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빠의 생신이셔서 약국에 들러 아빠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괜찮은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했죠. 그 약사님은 아빠 영양제를 추천해 주면서 다른 영양제 한 통도 더 주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사장님 드시라고요. 제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 됐어요. 가격도 비싼데. 좀 드세요. 사장님 같은 만성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으니까요. 근데 약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 잠도 좀 많이 주무세요. 그럼 이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니까요. 들고 가서 드시고 아버님 것만 계산할게요.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영양제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나는 뭐 해줄 게 없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목도리를 하나 떴습니다. 출근길에 약사님을 보면 목이 항상 훤해 보이셔서 목도리 같은 것 좀 하지 싶었거든요. 저는 손님이 없을 시간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뜨개질을 잘 하는데 예쁘게 하나 떠서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뜨면서도 남자친구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오버하나 싶기도 했는데 왠지 마음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국 직원들이랑 같이 드시라고 토스트와 커피를 갖고 갔고 약사님께 따로 목도리를 드렸어요. 이건 별거 아니고요. 제가 취미가 뜨개질이라서 하나 떠봤는데 별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하면서 줬는데 그 약사님이 너무 놀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 때문에 뜬 거예요? 저번에 영양제 선물로 주신 것도 그렇고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피크 시간 끝나고 나면 주문도 안 들어오고 시간 많아요. 그래서 뜬 거죠 뭐. 저는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약사님은 너무 예쁘고 부드럽다며 감동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놀랐죠. 그리고 그 후로 겨울 내내 그 목도리를 차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떠준 사람에 대한 예의 삼아 한두 번은 하시겠지 했는데 웬걸 겨울 내내 그걸 메고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가까워졌던 그 남자와 저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후에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얘기를 남편에게 하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처음부터 자기랑 제가 썸을 타고 있었던 것 같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좀 좋아했었고 그래서 영양제도 선물한 거래요. 그러다가 제가 목도리를 떠주니 더 감동받은 거라고요. 저한테도 원래 마음 없었느냐 떠보는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 목도리까지 떠서 선물한 거였겠죠. 하여튼 그때 당시 그 약사님, 아니 남친은 잘 사귀어오다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좋아하셨죠. 제 남친이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면서요. 저희 아빠는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남친네 부모님이었습니다. 남친은 장사 잘 되는 약국의 약사고 저는 조그만 토스트 가게 하는 건데 남친네 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왠지 느낌에 아들이 약사면 며느리도 전문직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친네 부모님은 저를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이름이 상준인데요. 상준이가 좋다고 하면 우리도 좋다고 하시고 제 직업이나 저희 집안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남친네 부모님은 두 분이서 같이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고 집안 형편은 저희 집과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하여튼 남친네 부모님은 흔쾌히 결혼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남친네 누나였습니다. 남친보다 4살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외려 누나가 발벗고 동생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남친 누나가 저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남친과 한창 사귀던 당시에 우연히 남친 폰에서 누나랑 대화 중인 걸 보게 되었거든요. 남친이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누나에게 카톡이 계속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보게 된 거였죠. 남친 누나는 남친더러 야, 상준아. 이번 주에 소개팅 받아봐. 진짜 놓치기 아깝다니까. 중학교 교사고 집안도 괜찮고 예쁘고. 지금 만나는 걔는 진짜 아니라니까. 너는 공부만 해서 그런지 세상 물정 너무 몰라. 네가 그래도 엄연히 약사인데 결혼할 여자가 손바닥만한 토스트 가게나 하고. 가게라도 좀 번듯하면 몰라. 2,000원, 3,000원 하는 그깟 토스트 팔아서 뭐 얼마나 벌겠니? 학교도 이름도 없는 2년제 나왔다며. 너랑 너무 수준 차이 나잖아. 누나가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걔랑 끝내고 내가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 준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났니? 이렇게 보낸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 카톡을 봤을 때 너무 놀랐죠. 남친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남친 누나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헤어지라고 막 그러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 카톡을 봤다는 걸 남친에게 티는 안 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상처가 됐고 남친 누나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깨달았죠. 제가 그렇게 번듯한 직업은 아닐지언정 늘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 토스트 가게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일터입니다. 하지만 남친 누나 눈에는 내가 본인 동생에 비해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남친 누나의 마음도 이해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이 너무 상처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누나라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 남친과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남친 부모님은 허락하셨는데 누나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남친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누나는 대놓고 저 마음에 안 든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남친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으면서 학교 어디 나왔느냐, 거기가 어디냐, 왜 2년제를 갔느냐, 공부를 잘 못했느냐 막 그러고 토스트 그거 팔아서 돈이 좀 되긴 하느냐, 내 동생이 약사니까 좋아 보여서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는 소리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웃으며 하는 겁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말해도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남친이 자기 누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따지고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제야 그만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는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혜리 너는 상향혼 하는 거네? 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소한 상향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본인 수준보다 더 좋은 집으로 시집 잘 가는 게 상향혼이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그렇게 치면 정작 신우 본인이 제일 상향혼을 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요. 신우네 시어머니가 큰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사원수도 꽤 되는 회사라고 했어요. 거기 인테리어가 가격은 좀 있어도 퀄리티 좋은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우네 시집도 꽤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치면 저희 시댁과 신우네 시댁도 형편 차이가 꽤 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 당시 신우는 직업도 따로 없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돈 많은 집에 상향혼으로 시집간 건 신우 본인이죠. 저는 남편 직업이 좋긴 해도 시댁이 부자도 아니고 저희 집이랑 형편 비슷하세요. 또 저도 제 가게가 장사 잘 돼서 돈은 웬만치는 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훨씬 나은 수준으로 시집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이런 신우가 있는데 결혼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친을 너무 사랑했고 또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셨기에 남친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나를 허락하셨고 반기시는데 신우가 뭔 상관이냐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보니 신우는 사사건건 저한테 트집 잡고 면박 주고
저한테 틈만 나면 신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신우가 자기 시댁에 당한 게 있어서 저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신우는 시집살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신우는 자기가 얼마나 시집을 잘 간 건지 허구헌날 자랑을 해댔습니다. 신우네 시어머니는 회사를 운영하고 또 직원도 이미 많은데도 본인이 현장을 직접 발로 많이 뛰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네 남편도 신우네 시어머니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데 들어보니 신우 남편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반면 신우 시어머니 분은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감각도 뛰어나고 일도 잘해서 현역으로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아들 내외에게 신경도 안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물질적으로 지원은 엄청 해주신대요. 결혼할 때 신혼집도 사주고 평소에 용돈도 많이 주신답니다. 게다가 신우가 아이 낳았을 때 차까지 한 대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친정에만 오면 자기 시어머니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해댔죠. 엄마, 돈은 많은데 간섭은 없다니. 이거 진짜 최고의 시댁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시집 잘 간 듯? 그러게. 너도 그만큼 어머님에게 잘해. 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나이 든 노인네가 자리에나 좀 앉아서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아직도 현장 직접 다니고 클라이언트들 만나고 엄청 바쁘게 다니시잖아. 니네 시어머니가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래. 보기 좋지 뭐. 바쁘게 살아서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나도 좋긴 한데 가만 보면 우리 어머님도 참 욕심도 많다 싶어. 적당히 좀 하고 회사는 우리 남편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좀 쉬셔도 될 텐데 말이야. 니네 남편이 아무리 내 사이라지만 니네 시어머니만큼 그렇게 회사 운영을 잘할 능력이 돼?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머님이 물려주시고 우리 남편이 대표되면 어련히 그 자리에 맞게 잘 하겠지. 하여튼 나는 시댁복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내 친구들 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애들 꽤 있거든? 정미 알지, 엄마? 내 고등학교 친구. 걔는 시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아서 이혼 한 해 만에 소리까지 한다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복 받고 시어머니 잘 얻은 듯? 막 그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신우도 본인이 결혼 잘했고 너무 편한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걸 아주 잘 아는 겁니다. 본인 일에 욕심 많고 바쁘시고 그 나이에 능력, 경제력 있으시고 아들 내외에게 간섭은 안 하되 경제적으로 지원은 엄청 해주고 제가 옆에서 들어도 신우가 진짜 시댁복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본인이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편하고 만족스럽게 결혼 생활을 하면 본인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넓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은 당한 적도 없다던 그 시집살이를 왜 애먼 저에게는 시키려고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 본인이 좋은 시댁 만난 만큼 본인도 올케에게 좋은 시댁이 되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엄청 야박하고 정없게 굴고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신우는 꼭 입을 대고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어쩔 때는 음식이 왜 이렇게 달짝지근하냐고 설탕을 많이 넣었냐면서 이게 무슨 설탕 팍팍 들어가는 토스트 같은 군것질인 줄 아느냐면서 뭐라고 할 때도 있죠. 또 제가 한 번은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었더니 김치찌개에 참치캔을 넣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보통 돼지고기나 꽁치를 넣지 않냐면서 너무 저렴한 맛이 난다고 집에서도 이렇게 해먹었느냐 무안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님한테 제 뒷담하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라와서 음식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다는 얘기한 걸 저랑 남편이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죠. 나를 왜 저렇게 미워하고 상처를 주나 싶어서 눈물이 막 나고 속상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리까지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누나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며 내가 왜 엄마 없이 자라서 이렇네 저렇네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누나에게 막 뭐라고 했고 한 번만 더 혜리한테 그런 소리 하면 누나라고 해도 용서 못한다고 난리쳤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자기 누나가 무례하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누나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요. 저야말로 신우가 왜 저렇게 저를 마땅찮아 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난리치니까 신우는 앞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고 뒤에서는 저한테 훈계를 잘했습니다. 올케는 집안에 여자 어른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들어봤을 테니 내가 올케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걸 고깝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면 올케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먼저 결혼한 선배님의 조언이다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거야. 결혼했으면 그것도 약사씩이나 되는 남편 얻었으면 시부모님께 감사한 줄 알고 시댁에 더 신경 쓰고 잘해. 돈 몇 푼 번다고 밖으로만 돌고 시댁에 무관심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솔직히 우리 상준이 짝으로 올케가 썩 마음엔 안 들었지만 그래도 성격은 착해 보여서 그거 하나 보고 나도 오케이 한 거거든. 괜히 가족 사이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게 현명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왔는데 저 그 문자 본 순간 신우가 술이라도 왕창 마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 할도리 다 하고 사는데 지가 뭔데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요? 본인은 분에 넘치는 시댁 만나서 좋아 죽겠다고 자랑질 해대면서 하나 있는 올케한테 꾸역꾸역 갑질하고 신우짓하는 이 심보는 도대체 뭘까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로지 신우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애써 신우의 행동을 적당히 무시하고 신우에게 책만 잡히지 말자는 생각으로 적당히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얄밉고 짜증나도 그냥 속으로 삭히면서요. 그렇게 결혼한 지도 3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맘때 가게에 계약 문제가 있어서 점포를 빼고 바로 앞 건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가게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위치다 보니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다 규모는 좀 더 크게 하기로 했죠. 원래 하던 곳은 5평 남짓한 곳이라 테이블도 2개밖에 없었는데 옮기는 데는 커서 테이블도 더 많이 둘 수 있고 포장이나 배달 손님 말고 가게 안에서도 드실 수 있게 할 생각이었어요. 토스트 말고도 커피와 음료도 판매하기 때문에 카페처럼 쓸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옮기기로 한 가게는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신우네 시어머니의 인테리어 업체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네 업체는 자재도 고급 자재만 쓰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다른 데보다 좀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할 거 예쁘게 하고 싶었던지라 일단 견적이라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신우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회사에서 하면 비싸. 무슨 손바닥만한 토스트 가게 차리는데 우리 시어머니 회사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네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만 주로 하는데. 왜? 카페나 미용실 같은 것도 하시잖아. 아, 그런 것도 대형 카페나 대형 미용실 같은 거 하는 거지. 여튼 물 하나 봐줘. 견적은 받아볼 수 있잖아. 아, 그냥 동네에 있는 아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 그냥. 인테리어가 중요해? 어차피 대충 식사 대신 때우는 그런 음식 파는 데인데?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기분이 확 나빠졌죠. 저를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제가 자부심 가지고 하는 일인데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다니요. 그 말에 저희 남편도 아, 누나한테 말한 내가 잘못이지. 됐어. 차라리 다음에 너네 약국 인테리어 할 일 있음. 그때는 내가 어머님께 여쭤볼게. 됐거든? 약국이야말로 인테리어가 뭐가 중요해. 야, 요즘은 약국도 엄청 예쁘게 해. 뭘 모르네?
저도 신우의 반응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심해부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건지 따로 견적을 내러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무리 비싸도 그냥 견적이나 받아보자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에 저희 가게로 신우네 시어머니와 다른 직원 한 분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신우네 시어머니 분이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네요. 가게 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 필요하다고. 아, 네. 근데 직접 오실 줄 몰랐어요. 심해부님이 직원분 보낸다고 하셨는데. 나도 현장 많이 다니거든요. 위치가 괜찮네요. 토스트도 하고 카페도 한다고? 네. 그러면 실측제 보고 원하는 스타일 상담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 며느리 올케신데 우리가 해주면 좋죠. 더 신경 써줄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신우네 시어머니와 직원분이 함께 오셔서 레퍼런스 디자인을 함께 봐가면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인데다 워낙 평판이 좋은 곳이라 저도 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제 예산보다 비쌀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신우네 시어머니께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보다도 더 저렴하게 견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우네 시어머니는 이것도 다 인연 아니냐고 저렴하고 예쁘게 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계약했고 공사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죠. 그 후 신우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면서 생색은 자기가 다 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 보고 해준 거라면서 원래 올케네 같은 그런 잔잔바리 매장은 잘 안 해준다느니 어쩌느니. 하여튼 신우가 뭐라든 간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가게다 보니 저도 자주 오며 가며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죠. 신우네 시어머니도 책임자로 저희 매장에 자주 들르셨어요. 바쁘게 다니시느라 식사도 못하셨다고 하면 저는 저희 매장 초대해서 토스트도 드리고 커피나 음료도 자주 챙겨드렸죠. 그러면서 신우네 시어머니와 저도 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우네 시어머니 분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화통하시고 영업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친화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네 시어머니도 저랑 얘기하니 말도 잘 통하고 편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손맛도 좋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고 매장 운영하는 거 멋지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표님이야말로 너무 멋지시죠. 직원들도 많으시고 대표신데도 직접 현장 뛰시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우리 며느리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나도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얼굴에 먼지 뒤집어 쓰면서 현장 다지던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내가 직접 보고 일일이 참여해야 마음이 편해. 참 멋지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형님도 어머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시집 잘 갔다고 복 받았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소리도 해요? 네, 너무 좋은 시어머니라고 자랑 많이 하세요. 그 말에 신우네 시어머니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봐주면 다행이고 사실 나는 진짜 지독한 시집살이 당했거든. 아, 정말요? 아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다 처지네. 우리 며느리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아들 중학생일 때 이혼했거든. 이혼 사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진짜 지독하고 못된 양반이었지.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진짜 악독하게 괴롭히고. 그 시절에는 이혼이 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집살이에 치가 떨려서 이혼한 거잖아요. 이혼은 나한테 아들도 뺏어가려는 거 내가 악착같이 일하고 돈 벌면서 지켜낸 거고.
나도 며느리가 있지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지. 며느리도 그 집에서 귀하디 귀한 자식 아니야. 결혼했다고 시집살이 해도 된다는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구만. 나는 지금도 친구 중에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킬 거다라는 소리 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랑 의절을 한다 그래요. 하면서 약간 격앙되신 말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말은 안 하지만 신혼의 시어머니 분도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하신 것 같았고 그 일에 대한 한이 많으신 듯 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잖아. 우리 아들 결혼하면 그 아들 내외한테는 나는 절대 간섭 안 한다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둘 거라고. 며느리가 설령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꼭 손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잔소리 안 할 거라고. 혼을 내도 내 아들을 혼내키지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신우 시어머니 분이 본인이 당한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는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되물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신우네 시어머니는 참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한편으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나 없이 혜택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저한테는 못되게 구는 신우가 더욱 얄밉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얼마 뒤 명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도 제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명절 당일 전날 시댁을 가요. 그리고 제사 음식 준비를 합니다. 시댁에서는 명절에 전을 꽤 많이 부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가 자기 시댁에 많이 챙겨간다는 겁니다. 신우네 시댁은 제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준비할 것도 없는데 신우네 시어머니가 전을 좋아하신다고 하니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명절 때마다 전을 종류별로 많이 만들어서 들고 간대요. 그렇게 챙겨가면 신우네 시어머니는 신우가 다 한 줄 알고 고맙다며 또 용돈 두둑히 챙겨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 그러신답니다. 사실은 신우가 아니라 저랑 어머님이 다 만들고 신우는 커다란 통 들고 와서 낼름 들고 가는 거지만요. 신우는 재료비 조금 내놓고 어머님이랑 저랑 만든 전이며 음식들 싹 챙겨가는데 어찌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제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으려는 목적으로요. 하여튼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늘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 이번 명절 전에는 제가 지독한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게 옮기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였는지 명절 전날부터 너무 몸이 아팠고 병원도 갔다 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제 상태를 전했고 어머님도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이번엔 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남편만 시댁에 갔는데 제가 없어서 저 대신 신우가 전 굽고 그랬다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더러 네 와이프는 어떻게 명절 다가오니 마침 아플 수가 있냐면서 시댁 오기 싫어서 꼼수 부린 거 아니냐 그랬다네요. 그 말에 제 남편도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고 엄청 아팠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한마디 해도 신우가 빈정거렸고 남편도 자기 누나지만 진짜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하고 신우하고 한바탕 싸우고 냉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전 굽는 거 저한테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안 나왔으니 불평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신우에게 학을 뗐습니다. 그렇게 명절 끝나고 몸도 좀 나아지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마침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지 말까 하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네, 형님. 목소리 멀쩡하네. 이제 괜찮아졌어요. 참나, 아주 신기하다. 그놈의 몸살은 때마침 명절 전에 아팠다가 명절 끝나자마자 싹 사라지네. 라는 겁니다. 명절 내내 너무 아프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이 쭉쭉 빠질 정도였는데 비아냥 거리는 걸 들으니 저도 순간 확 열받더라고요. 그게 뭐 문제 있나요?
몸이 회복된 것까지도 형님 눈치를 봐야 돼요? 저도 참지 않고 따지니 신우가 발끈하더라고요. 옳게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뭔 눈치? 참 편리하게도 아프다 싶어서 하는 말 아냐. 그러니까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아프고 싶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제사 음식 준비하기 싫던 차에 때마침 아팠던 거 아니야? 제사 음식 준비한다 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형님이 형님 필요한 것까지 얹지만 않으시면 금방 끝나죠. 형님네 정 굽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말 나온 김에 다음부터 형님 필요하신 건 형님이 직접 하세요.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뭐야? 이제 본성 나오네? 말하는 싸가지 봐. 상준이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이제 슬슬 본성 나와? 사람 성격 살살 긁어대는 게 누군데요. 형님 좀 적당히 하세요. 뭐? 적당히? 너 말 다 했어? 형님 맨날 자랑하는 소리 있죠.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형님네 시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 만나서 결혼생활 편하게 하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는 거면 형님도 심보를 좀 곱게 쓰세요. 제 말에 신우도 완전 폭발했죠. 뭐? 심보? 야! 야? 어따 대고 야라고 하세요. 하차! 저 출근 준비해야 돼서 바빠서 끊습니다. 저도 전화 끊고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누구는 성질 없어서 참았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적당히 넘어가니 사람 우습게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절대 안 참고 내 할 말 다 할 거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씩씩거리며 출근을 했죠. 옮기기로 한 가게는 거의 인테리어 공사 막바지 진행이었는데 마침 주방 부분 공사 중에서 상의할 게 있어서 신우네 시어머니 분이 잠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있으니 신우네 시어머니 분이 오셨고 같이 옮기는 가게 쪽으로 건너가면서 가볍게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명절 끝나고 살이 오히려 더 빠진 것 같아요. 얼굴색도 안 좋고. 어디 아팠어요? 아, 실은 몸살 때문에 시댁도 못 가고 친정도 못 가고요. 아유, 고생 심하게 했나 보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런가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푹 쉬니까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아플 땐 쉬는 게 제일 좋지. 잘 챙겨 먹어요. 살이 너무 빠져버렸어. 네. 바로 주방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뭐 설명해 줄 게 있어서. 네. 그렇게 주방에서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상의했어요. 잠시 후 인부들이 올 거라고 했고 저는 잠깐 홀 쪽으로 나가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우가 씩씩거리며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저 찾으러 가게 왔다가 없으니 맞은편 이 가게로 오는 듯 했죠.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형님이 여긴 어쩐 일로. 그런데 신우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봐. 어디서 싸가지를 부려? 네? 왜 이러세요? 뭐? 심보를 곱게 써? 형님네 저는 알아서 구우라고? 너 아주 성질 제대로 나오더라? 라면서 따지는데 저도 열받는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형님 필요하신 건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야,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나 네 신우야.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어디 시댁 식구한테 이따위로 굴어? 쥐뿔도 뭐도 없는 게 약사인 내 동생하고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한테 고마운 줄을 알지. 어디서 건방이야. 그리고 너 상준이랑 우리 엄마 앞에선 착한 척하고 나랑 따로 있을 땐 성격 나오더라.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다 대고. 너 내가 우스워? 이년저년 하지 마세요. 형님이야말로 뭔데 저한테 이년저년 하시는데요? 내가 뭐냐고? 네 신우다 이년아. 하더니 갑자기 손에 들린 종이 가방 안에서 전을 꺼내더니 제 쪽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제 얼굴 쪽으로 전을 집어 던진 거죠.
너무 기막히기도 한데 심지어 냄새도 확 나는 게 상한 전인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행패 부리려고 상한 전을 아예 들고 온 것 같았죠. 겨우 피하긴 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냄새나는 전을 보니 저도 눈이 돌았습니다. 신우고 뭐고 나도 못 참겠다 하는데 그 순간 너 지금 뭐하니? 그때 마침 신우네 시어머니가 주방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신 거였어요. 기가 막힌 표정으로요. 저도 순간 너무 흥분해서 신우네 시어머니가 주방에 계시다는 사실도 잠시 깜빡했었죠. 갑자기 본인 시어머니가 저희 주방에서 나오니 예상치도 못한 신우는 몹시 벙쪘습니다. 어머니. 너 지금 뭘 던져? 이거 전 아니야? 예? 던진 게 아니고요. 너 이런 애였니? 내가 안에서 다 들었다. 신우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따지셨고 신우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나 참, 내 앞에선 그렇게 사근사근 웃는 얼굴로 듣기 좋은 말만 해대더니 네 올케한테 이렇게 하니? 아니요,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올케가 어른들 앞에선 착한 척하고 뒤에선 저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구는데요. 제가 윗사람으로서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가만 들여다보니 말끝마다 옳게 무시하더만 2년 전년해 가면서 나는 네가 그런 상스러운 말을 쓸 수 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 신우 시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히고 실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당신 앞에선 그렇게 착하고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뒤에선 올케에게 쌍욕하고 따지고 상한 전까지 면상에 집어던지는 미친년이니까요.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맸는데 잠시 후 공사 때문에 인부분들이 도착하셨어요. 신우 시어머니는 저에게 공사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신우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잡으려고 했지만 신우 시어머니가 팔을 확 뿌리치며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신우는 어머님 하면서 다급하게 따라 나가고요. 인부들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전을 주워서 치우고 공사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다 했는데 남편도 신우가 저에게 전을 집어던졌다는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신우에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20분 넘게 서로 전화하면서 싸우고는 얼굴 보지 말자로 결론 짓고 끊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돼서 신우에게 뭐라고 했다더라고요. 올케가 아파서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왜 그 난리를 치고 전까지 집어 던지냐고요. 신우는 가뜩이나 자기 시어머니한테 밉보여서 환장하겠으니 엄마 아빠까지 자기 긁지 말라고 소리 지르더랍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니 신우네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단단히 실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신우랑 더 이상 안 마주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했지 신우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러자고 했고 시부모님도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신우랑은 안 마주치게 시간을 달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게다가 남편에게 전해 들으니 그 일로 신우가 완전 자기 시어머니 눈밖에 난 모양이더라고요. 신우네 시어머니가 지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까지 한 사람인데 그 짓을 자기 며느리가 올케한테 하고 있으니까요. 정가는 완전 다르게 신우에게 완전 차갑게 대하신다 했고 신우는 거의 시댁에서 왕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네 시어머니가 신우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기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킨다고 그리고 용돈 주고 차 사주고 경제적인 지원만 해준다고 자랑을 일삼던 신우. 본인이 운이 좋아서 괜찮은 결혼을 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지복 지가 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후로 더 이상 신우 안 보고 사니 속이 너무 편하고 남편과도 더욱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나도 당했으니 똑같이 되물림하겠다라는 사람과 내가 당해봤으니 나는 절대 되물림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요. 신우네 시어머니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힘들었다고 며느리에게 똑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 내 상처와 속상함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겠나요. 그런 시어머니마저도 돌아서게 만든 걸 보면 저희 신우는 지무덤 지갑한 거죠. 저희 가게는 신우네 시어머니 회사에서 공사 예쁘게 마무리 잘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이전해서 장사 잘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이쁘다고 소문도 많이 났죠. 저는 신우 보란 듯이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신우도 어디 시집살이 눈치 받아가며 본인이 한 짓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었는지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